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61년 11월 한 화물선이 바다를 항해하던 중 저 멀리서 낯선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판자 같아 보이는 흰 물체였는데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죠. 처음엔 쓰레기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배와 충돌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경계를 하면서 선원들은 천천히 다가가 보는데요. 거의 이 물체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물 위에 떠있던 하얀 물체는 바로 한 소녀가 타고 있던 팽창식 구명보트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한 선원이 사진으로 이렇게 고스란히 남겨두게 되죠. 구명정 위의 소녀는 거의 정신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표류를 했었는지 그것조차 당장은 알 수 없었지만 심각한 탈수 상태를 보였고 피부는요 뜨거운 햇빛에 전신 화상을 입은 것 같아 보였죠. 선원들은 서둘러 소녀를 구출하게 됩니다. 아니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서 발견된 고작 11살짜리 소녀 테리조. 어쩌다가 이 아이가 죽음의 문턱에 있게 된 걸까요? 아이는 바로 육지로 돌아와서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이가 구출되기 3일 전 근처에서 항해를 하던 한 주유선에 의해 또 다른 사람이 구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줄리안 하비. 2차 세계대전 전쟁 영웅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테리조가 타고 있었던, 아이가 타고 있었던 블루벨이라는 요트에 그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61년 가족들과 바다를 항해하는 게 꿈이었던 듀퍼 라울트는 이 블루벨이라고 부르는 요트를 하나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배를 운전해줄 선장을 찾다가 줄리안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이미 전쟁에서 전투기와 배까지 조정한 경험이 있는 노련한 선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고용이 되죠. 1961년 11월 8일 블루베로는 듀퍼 부부와 자녀 3명 그리고 선장과 선장의 아내까지 동행한 채 부푼 마음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배는 침몰했죠.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던 선장 줄리안 하비입니다. 그의 진술을 들어보면서 침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항해가 시작되고 얼마 후 날씨가 변덕을 부리더니 바람이 거세졌고 급기야 높은 파도가 블루베로를 덮쳤다고 합니다. 이때 돛배가 부러지면서 듀퍼 부부 쪽으로 쓰러져서 두 사람이 사망했고 이후 선체에 구멍이 남과 동시에 이 가스탱크가 붕괴되면서 불이 붙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듀퍼 부부와 3명의 아이들 그리고 선장의 아내까지 모두 사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듀퍼 부부의 막내딸인 르네가 물 위에 떠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구조하려 했지만 미처 그러지 못했다면서 줄리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침몰된 배에서 유일한 생존자인 줄리안. 그에 대한 기사가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여론은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일단은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진 베테랑 선장이 단순히 돌풍과 파도로 침몰하는 배에서 어떻게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냐라는 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를 조사했던 해양조사관에 따르면 이 줄리안의 진술이 어딘가 허술했고 다소 횡설수설하는 면도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렸고 생존자는 그 사람 하나뿐이기 때문에 진술 외에는 상황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구명보트에서 겨우 생명을 연명하던 둘째 딸 테리조가 발견된 것이었죠. 정말 불행 중에 천만다행이었고 선장 또한 일말의 죄책감을 덜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테리조가 구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그날 밤 줄리안 하비는 모텔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한 채 발견됩니다.
하비가 자살을 했고 테리조가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쯤이었어요. 조사원이 아이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이 줄리안에게 들었던 그날 배가 난파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때 아이가 말합니다. 그 아저씨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죽은 줄리안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혹여 지금 배에 탔던 모두가 죽었다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줄리안이 뭔가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 상황을 꾸며냈던 걸까요? 그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기에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테리조 한 명입니다. 경찰은 아이의 말을 토대로 빠르게 다시 조사에 착수하려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구조된 테리조가 신경쇠약증과 우울증이 겹치면서 입을 굳게 닫아버렸던 겁니다. 아이는 좀처럼 그날의 사건에 대해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잃게 된 끔찍한 날이었기 때문에 기억조차 하기 힘들었을 수 있죠. 그래서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경찰로서는 애가 탔지만 무엇보다도 상처를 입은 아이의 회복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랫동안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20년이 지나게 되죠. 그러던 1979년의 어느 날입니다. 건강검진을 받던 테리조에게 의사가 무심코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라고 질문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이젠 아이가 아니죠. 청년이 되었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충격적인 기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1961년 41살의 안과의사였던 아버지 듀퍼는 가족을 위해 블루베리라는 요트를 인수했고 드디어 11월 8일 아내 진과 3명의 아이들 14살 브라이언, 11살 테리조, 막내 7살 르네와 함께 항해를 계획합니다. 이때 선장으로는 베테랑 경력이 있는 44살의 줄리안 하비를 고용하게 되는데 그는 얼마 전 결혼하게 된 6번째 아내 메리 드넬을 이 여행에 동행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총 가족 5명과 선장 안에 총 7명을 태운 블루베로가 플로리다 라우더데일 항만에서 출발을 했고 바하마로 바다 한가운데로 향했는데요. 그렇게 순조로운 항해가 며칠간 이어졌고 11월 13일 저녁 선장의 부인 메리가 모두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기억으로는 맛있는 치킨과 샐러드를 먹었고 밤 9시쯤 됐을까? 테리조는 갑판 아래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여동생 르네와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갑자기 오빠 브라이언의 비명이 들렸고 잠에서 깨어나는데 위에 있던 오빠가 아빠! 도와줘요 아빠! 하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판 위에서 누군가 쿵쿵쿵쿵 뛰어다닌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던 테리조는 일단 엄마에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갑판 위 계단을 올라가서 천천히 고개를 빼꼼히 내미는데 저쪽에 쓰러진 엄마와 오빠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놀란 아이가 갑판으로 올라와 버렸는데 이때 어디선가 선장 줄리안이 나타나더니 소리칩니다. 야! 밑에 내려가 있어! 테리조는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갑판 아래 방으로 들어갔는데 위에서는 계속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침 기름 냄새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후에 이 갑판 밑에 방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때 줄리안 선장이 밑으로 내려왔다고 해요. 그리고 테리조와 눈이 마주쳤죠. 그는 조금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가 떠나고 아이는 계속 물이 차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밑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갑판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보이는 줄리안은 급하게 배 옆으로 이 소형 구명보트를 옮기고 있던 찰나였어요. 지금 어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테리조가 그에게 물었죠. 저기요, 선장님, 배가 가라앉고 있나요? 줄리안은 한마디 답변을 합니다. Yes.
그리고 구명보트에 묶여있던 끈을 아이에게 주는데요. 근데 테리가 이 끈을 놓쳐버렸어요. 이 끈을 놓쳤다는 건 배에서 소형 구명보트가 분리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장이 급하게 보트로 뛰어내립니다. 이제 가라앉는 배에 혼자 남아있는 건 테리죠. 아이 또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인지했는데 마침 그 벽에 걸려있던 가로 1.5m, 세로 0.6m 남짓의 구명보트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거를 뜯어와서 거기에 몸을 싣고 겨우 침몰하는 배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음식이나 물을 전혀 가지고 탈 수 없었죠. 아이가 정신을 잃었다가 일어나 보니까 다음날 아침입니다. 바다는 잠잠해졌지만 점점 더 뜨거워지는 태양빛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피부가 정말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구명 튜브 중간에 이어져 있던 로프가 약하게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몸을 제대로 여기다 기댈 수도 없이 아주 불안한 자세로 표류하게 되죠. 저녁이 됐습니다. 온도가 조금 낮아져서 이제 이 뜨거워진 피부가 가라앉는 듯 했지만 시간이 더 지나서 밤이 되니까 바다가 완전 얼음장 같은 추위가 시작됐어요. 달랑 애가 블라우스 하나만 걸치고 있었던 11살 소녀입니다. 정말 아이가 버티기 지옥 같은 날씨였겠죠. 그리고 다음 날이에요. 오후가 됐는데 하늘에서 비행기 한 대가 보입니다. 아이가 얼른 블라우스를 벗어가지고 흔들면서 구조 요청을 했는데요. 비행기는 그녀를 보지 못하고 떠나버리죠.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이제 테리조는 입술이 바짝 말랐고 피부는 정말 찢길 듯이 타들어갔죠. 힘들게 구명 튜브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온몸의 근육이 긴장돼서 고통이 느껴집니다. 시간은 그렇게 지나고 4일째가 되자 그녀는 이제 전신에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탈수로 인해서 이 눈꺼풀마저 말라서 뜨기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정신이 점점 혼미해져 갔고 삶을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그때쯤 마침 거기를 지나던 화물선이 이 하얀색 튜브를 발견하고 다가와서 아이를 극적으로 구조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야기로만 들어도 결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인데요. 테리조가 배에서 보았던 기억, 이건 물론 앞뒤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편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장 줄리안이 부모와 형제들을 다 살인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아내 또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의 목숨을 담보로 이런 일을 과연 벌였을까? 여기에는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의심하긴 힘들었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요. 테리조가 구출된 후에 줄리안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다면 단순한 난파가 아닌 고의적 침몰이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해지죠. 만약에 선장 줄리안 하비가 진짜 범인이라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일가족과 자신의 아내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게다가 테리조, 이 아이가 살아있는 걸 분명히 봤는데 왜 죽이지 않았던 걸까요?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가장 사람들 사이에 강력하게 믿어지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줄리안 하비가 6번째 아내의 보험금 2만 달러를 노리고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 배에 올라타서 어느 순간 아내를 죽이고 돈을 타려는 속셈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요. 줄리안이 이 전에 5명의 아내들 중 1명과 그녀의 모친과 함께 큰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록이 있었어요. 또한 그가 소유하고 있던 요트 2척이 의심스럽게 침몰이 되면서 그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것도 확인되죠. 그렇다면 줄리안이 배에서 아내를 죽이려던 찰나 듀퍼 부부가 이걸 알게 됐고 계획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선장이 목격자를 없애기 위해 부부와 배에 탄 모든 아이들까지, 아니 테리조를 뺀 다른 아이들을 죽이게 됐다라는 시나리오가 얼추 들어맞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이 있죠. 왜 마지막에 테리조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그가 분명 죽이지 않을 의도는 아니었지만 유일한 희망이었던 구명보트 끈을 테리조가 놓치자 일단 배에 급하게 타면서 어쩌면 살인의 기회를 놓쳤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보면 아이는 그의 시선에서 침몰되고 있는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물론 줄리안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면서 그날의 진실은 명확히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고작 11살 소녀가 눈앞에서 부모님과 또 오빠가 죽은 것을 목격한 직후 다시 바다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하는 아주 극한 상황이었죠. 이후 그녀가 겪었을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쉽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테리조는 자라나면서도 방황을 거듭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결국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2007년 자신의 트라우마를 견뎌내고 96시간이라는 이런 에세이를 출간하게 됩니다. 그녀는 책을 통해서 자기처럼 극적인 사건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 라고 남기게 되죠. 이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50여 년이 지났고 테리조는 노년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트라우마, 결코 쉽게 잊혀지진 않겠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맞서면서 오히려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